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나가죠. 자, 문제 12번은 요 이동탱크 요 저장소의 기준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 저장 탱크의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1900리터 미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 저장 탱크의 용량은 1900리터 미만. 그다음에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 저장 탱크의 그 외면은 무슨 색으로 도장을 하여야 하는가? 바로 요 붉은색, 다시 말해서 적색이죠. 다음 물음 3번은 요 알킬 알루미늄 중에서 물과 반응해서 요 에탄기체를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킬 알루미늄이 트리, 메틸 알루미늄이 있고 트리, 요 에틸 알루미늄이 있죠. 그래서 트리 메틸 알루미늄은 CH3, 요 놈이 3개, 여기 알루미늄. 트리 에틸 알루미늄은 에틸기가 이게 3개죠. 여기에 알루미늄. 그래서 이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을 하면 메탄기체가 나오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을 하면 요 에탄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에탄을 발생하는 거니까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에 연소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C가 2개고 H가 5개. 이게 에틸기죠. 트리니까 3개. 여기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거죠. 이놈이 연소하니까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면 Al2O3 산화 알루미늄이 생기고 여기에 물이 생기고 CO2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몰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알루미늄이 2개죠. 그럼 반응 전도 2개가 되려면 여기 2가 들어가야 알루미늄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요 알루미늄의 몰수를 맞춰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요 탄소의 개수. 그래서 탄소의 요 개수를 보면 반응 전이 3, 2, 6, 여기다 2 곱하면 12,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도 12개가 되려면 CO2가 12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수소는 반응 전이 여기 3, 5, 15에다 2를 곱하면 3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가 30개가 되려면 여기 15를 해줘야 수소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요 산소를 맞춰주면 돼요. 산소는 반응 후에 여기가 24개, 여기가 15개, 여기가 3개죠. 그래서 총 몇 개냐? 40, 42개가 되는 거죠. 그럼 반응 전도 산소가 42개가 되려면 21을 해줘야 되죠. 요게 바로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연소 반응식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운송 책임자의 요 자격 요건을 2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운송 책임자의 요 자격 요건은 위험물 그 취급에 관한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요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죠. 두 번째는 위험물 요 운송에 관한 요 안전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요 2년이라고 되고 이상자가 빠졌어요.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요 위험물 책임자의 자격 요건 2가지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 이동탱크 저장소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를 2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완공 검사
필증이었는데 이게 필증이 합격 확인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하고 정기 점검 기록을 갖다가 비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두 가지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 그다음에 정기 점검 기록 두 가지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13번 가죠. 자, 13번은 특례 기준에서 해당하는 요 취급수의 종류를 5가지만 선택해서 정의하고 요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5가지인데 가장 암기하기 좋은 것만 제가 5가지를 나열해 놓았어요. 분무 도장 작업 등의 요 일반 취급소, 세정 작업의 일반 취급소, 열 처리 작업 등의 일반 취급소, 보일러 등으로 오염물을 갖다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화학 실험의 그 일반 취급소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끝에 보면은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지정 수량 30배 미만, 세정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지정 수량 30배 미만, 열 처리 작업도 마찬가지죠.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인데 지정 수량 30배 미만, 보일러 등 마찬가지.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인데 지정 수량 30배 미만, 그 다음에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지정 수량 30배 미만이죠. 그래서 요 앞에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뒤에는 쉽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13번 같은 경우는 암기사항이 좀 많은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패스해도 돼요. 꼭 100점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지정 수량이 지금 1000kg라고 되어 있죠. 자, 지정 수량이 1000kg인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인류오염물에 요 과망간산 염류하고 요 중크롬산 염류죠. 그 다음에 2류에 보면 요 인화성 고체가 지정 수량이 1000kg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문제에 보면 물에 잘 녹는다고 그랬죠. 요 인화성 고체는 물에 안 녹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오염물이라는 거죠. 즉 과망간산 염류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KMNO4 과망간산 칼륨이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요놈의 열분의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열분의 하면은 K2 MnO4 그 다음에 MnO2 이산화 망간이죠. 그 다음에 O2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몰수는요, 여기 K가, 칼륨이 여기 2개가 들어갔죠. 그럼 당연히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자, 망간 2개 서로 맞죠. 그래서 산소가 8개죠. 여기 4개, 여기 4개 있으니까 8개. 요게 바로 과망간산 칼륨의 열분의 반응식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묽은 황산하고의 요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즉 KMNO4하고 황산 H2SO4죠. 자, 요놈이 반응을 하면 생성되는 물질은요. K2SO4 황산 칼륨하고 그 다음에 MnSO4 황산 망간이죠. 그 다음에 요 생성되는 것이 물하고 산소 O2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이 이 몰수 맞춰주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차라리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4 곱하기 6은 24죠. 그 다음에 6, 5. 이런 순서로 몰수를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 곱하기 6은 24가 되고, 그 다음에 6하고 5.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 이거를 그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몰수를 맞춰주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요. 그래서 4 곱하기 6, 4, 6은 24, 6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겠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지하 7층, 지상 9층이죠. 요 다층 건축물인데 요 경유를 저장하는 옥내 탱크 저장소를 설치할 경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여기 경유를 갖다가 저장할 경우에 탱크 전용실 설치할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층이죠. 그래서 요 다층 건축물이니까 요 경유는 인화점이 50도에서 70도 정도 되죠. 그런데 인화점이 38도씨 이상인 사류 위험물은 단층 건물 이에다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층에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해설을 보시면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이류연물 중에 황화린, 정린, 덩어리 상태의 유황, 3류는 황린, 6류는 질산. 자, 사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이 38도씨 이상, 즉 지금 경유는 인화점이 50도에서 70도 되기 때문에 인화점이 38도씨 이상인 위험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층 건물 외에 건축물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층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요 1번은 전층이 되는 거고, 다음 2번은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요 탱크 전용실을 지상 3층에 설치할 경우에 옥내 저장 탱크의 요 최대 용량을 물어본 거죠. 지금 3층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요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이죠. 자,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 지금 3층에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2층 이상의 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10배가 되는 거죠. 단 사석유류하고 동식물유 유류 외의 사류연물, 지금 경유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의 수량이 5,000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00리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유의 지정 수량, 요게 바로 이석유류, 비수용성이니까 1,000리터죠. 이거의 10배. 그래서 요 10,000리터가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유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00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00리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000리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물음 3번은 지하 2층에 탱크 전용실에 옥내 저장 탱크 2개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 탱크 1개의 용량이 10,000리터일 때 나머지 탱크 1개의 용량을 갖다 물어본 거죠. 지금 탱크를 2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1층 이하의 층, 즉 지하층에 하는 거니까 지정 수량의 요 40배 이하죠. 근데 여기 조건을 보면 사석유류하고 동식물 유류 외에는 당의 수량이 20,000리터를 초과할 때는 20,000리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유의 지정수량이 40배니까 지정수량 1,000리터에 40배 하면 40,000리터죠. 자, 경유는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00리터 초과할 때는 20,000리터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0리터 이하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탱크 한 개의 용량이 지금 10,000리터를 갖다 저장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탱크 당연히 10,000리터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펌프 주위에 불연 재료된 턱을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냐. 이게 0.2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15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지 이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소화 난이도 등급이 1등급이죠.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요 소화 설비인데 빈칸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요 옥내 저장소인데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그리고 옥내 저장소죠. 여기에 소화 설비는 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동식 이외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인데 유황 나오면 여러분이 무조건 이건 물 분무예요. 물 분무 소화 설비. 좀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 여기 유황 나왔죠? 그럼 이건 물 분무 소화 설비예요. 유황만 나오면 여러분이 물 분무 소화 설비만 해당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화점 70도씨 이상 사리 오염물만 저장 취급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죠. 여기는 당연히 물분무 소화 설비하고 또 뭐가 들어가냐? 고정식 포소화 설비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물분무 소화 설비는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르면 그냥 물분무 소화 설비 써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인데 이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왔던 기출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에 17번 가죠. 자, 17번은 요 알킬 알루미늄 등, 그 다음에 아세트 알데히드 등, 디에틸 에테르 등 저장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을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요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2번은 요 압력 탱크죠. 요 압력 탱크에 있어서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출에 의해서 당의 탱크 압력이 얼마 이하로? 상용 압력 이하죠. 상용 압력 이하로 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냉 장치가 있는 아세트 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 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오염물의 요 B점 이하죠. 보냉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40도씨 이하 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만 여러분이 나왔던 문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은 지정 수량이 2000리터인 오염물을 갖다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리 오염물이죠. 자, 사리 오염물은 특수 인화물부터 시작하죠.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요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요건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동식물 유류는 만이죠. 지정수량이.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50, 1석유류는 200, 알코올류는 400, 2석유류는 1000, 3석유류는 2000, 4석유류는 요 6000이죠. 자, 그런데 요 1석유류 중에서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400이 되고,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는 2배, 2000이 되고, 3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4000이 지정수량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정수량이 2000인 걸 모두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 지정수량이 2000리터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석유류 중에 요 수용성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요 3석유류 중에 요 비수용성, 요 놈이 2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위험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했었죠. 자, 1석유류 중 1석유류는 해당이 없고 2석유류로부터 가면 되겠네요. 자, 2석유류가 대초장에 송등, 테스경, 크클메희죠. 또 요 개가 개미산, 초가 초산,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근유, 요 등유, 테레핀유, 그 다음에 스티렌, 요 경유, 크실렌, 클로로 벤젠이죠. 그 다음에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히드라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용성인 거, 요 개미산, 의산이 수용성이고, 초산이 마찬가지로 수용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에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여기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요 히드라진이 수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삼석유류로 가보죠. 자, 삼석유류는 아담중, 크레니글매죠. 자, 여기서 아는 아닐린, 담금질류, 중유. 여기서는 클레오소트유죠. 요건 에틸렌 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죠. 니가 니트로벤젠이네요. 니트로벤젠. 요놈이 글리세린. 이건 메타크레졸. 자, 삼석유류에서 요 수용성은 요 에틸렌그리콜 있죠? 요 에틸렌그리콜. 요 놈이 수용성. 요 글리세린. 요 두 가지가 바로 수용성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여기 아세트산 있죠? 아세트산은 초산이죠? 요게 초산하고, 요 아세트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초산이, 아세트산이 지정수량이 2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아닐린, 아닐린은 없죠. 여기 에틸렌 그리콜이 있죠. 여기 에틸렌 그리콜. 그러면 글리세린이 해당이 되는 거죠. 글리세린. 여기 보시면 히드라진이 있죠. 히드라진. 요 네 가지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히드라진, 아세트산. 지금 제가 여기 삼석유류에 요 에틸렌그리콜 수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글리세린하고 에틸렌그리콜은 아니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비수용성을 찾아야 돼요. 삼석유류. 요 아닐린이 비수용성이죠. 요게 비수용성 삼석유류.
에틸렌 글리콜은 그 수용성, 글리세린도 수용성. 다음에 여기 클로로벤젠은 요건 이석유의 비수용성이니까 해당이 없고, 니트로벤젠도 해당이 없고, 등유, 아세톤 해당이 없고. 자, 니트로벤젠. 자, 니트로벤젠 여기 해당이 되네요. 요게 니트로벤젠. 요게 그 삼석유의 비수용성이죠. 자, 히드라진은 이석유의 수용성. 자, 아닐린 삼석유의 비수용성이죠. 아세트산 요건 이석유의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 1석유류에서부터 4석유류까지 각 품명을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인데 표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자, 요 주택의 요 난방 시설은 신고하지 않고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갖다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설비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정 수량은 제한이 없고 구분은 여러분이 요거 저장소하고 또는 취급소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요 난방시설하고 요 건조시설인데 요건 그 구분은 저장소에 해당되고 지정 수량은 20배 이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제조소 등에서 신고 않고 그다음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군사 목적, 그다음에 군 부대 시설, 여기 지정 수량이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나왔던 문제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요 종류를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기초 집안 검사, 그다음에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요 4가지니까 여러분이 3가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완공 검사 신청 시기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지하 탱크를 매설하기 전이죠. 그래서 당해 지하 탱크를 매설하기 전, 그다음에 요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 저장 탱크를 완공하고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물음 4번은 우연물 제조소 등의 요 설치나 변경 허가할 경우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 그래서 이거는 지정 수량의 1000배 이상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또는 일반 취급소인데 기술 검토 받아야 되는 사항은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요거 5개 탱크 저장소 저장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죠. 또는 요 안반 탱크 저장소, 요거는 오염물 탱크의 기초 집안, 탱크 본체 및 소화 설비에 관한 사항.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 물음 5번은 시도지사로부터 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업무에 해당하는 요 탱크를 갖다 쓰라는 거죠.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오염물 저장 탱크, 그다음에
지정 수량에 관계없이 안반 탱크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지하 탱크 저장소의 오염물 탱크 중 행정안전부 0이 정하는 액체 오염물 탱크. 그래서 요 19번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9번은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요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번, 4번, 5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1번, 2번, 3번까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